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설명을 할 전현사입니다. 제가 말이 좀 느려가지고 말을 빨리 하고 핑퐁을 받아가지고 말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스피드인데. 오늘 여러분과 약 50분간 그 사업 설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비록 유선화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개념과 그 다음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 당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가르마를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타봤어요. 이상하지? 시계를 왼쪽에 차다가 오른쪽에 차봤어요. 어색한 거야. 똑같은 시계 찬 건데. 여러분들 혹시 익숙한 거에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나 지금 되게 이상해. 막 이상한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익숙치 않은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분명히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죠?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행운이에요. 제가 아주 맛깔스럽게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할게요. 네. 자, 저는 전직 통신회사를 좀 오래 다녔어요. 한 7년 정도 했죠. 제가 과장이었으니까 그 좋은 기억을 바로 뻥차고 동대문 재래시장에서 삔 장사를 시작했어요. 꽤 시간이 흘러서 한 20년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20년까지 아니더라도 주타에서 지하 1층에서 포스도 기억해 102호 한평에서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드디어 제가 백화점을 진출했어요. 신세계 현대 무려 8개의 매장, 서울에 있는 모든 매장 8개 매장을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됐고 나 혼자 뛰었어. 진짜 어마어마한 체력이었습니다. 제가 천인삼종경기 선수 출신을 아시세요? 그래서 제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30대. 그래서 이건 백화점에서 있었던 그 매대고 그 다음에 브런치 카페 이사로 있습니다. 다 해봤죠? 네. 옷도 팔아보고 백화점도 하고 식료품도 하고 삐도 팔고 대기업도 다니고 이거는 뭐 직업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보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경험이나 그리고 어떤 얻은 지식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왜 앉아 있을까요? 사회생활 잘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물론 유산화에 대해서 알려고 온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또 초대를 해서 앉아 오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인분을 초대하셔서 오늘 오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산화를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안 하고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유산화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그걸 권유를 하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듣고 제품을 섭취하든 소비자가 됐든 내가 사업을 진행해볼게, 액티브를 할게. 그런 사업자가 되는 거는 순전히 개인의 판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됐고 소비자라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품도 설명도 듣고. 자, 우선 처음에 여러분한테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 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때 시간이 흘렀는데 자,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를 한번 통신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런 공중전화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연세되신 분들은 이런 20원 이거 할 때는 다이얼이 국번이 2국이었어요. 지금은 4자리죠. 옛날에 2자리였어요. 통합자하고 제가 했다니까요. 집에도 못 가고.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이런 공중전화가 있는 게 당연한 시절이 있었고 이게 카드 전화기로 바뀌었죠. 이건 대부분 많이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삐삐 세대가 분명히 삐삐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드디어 현 시대에 그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정확하게 10년이 됐어요. 오늘 애플에서 아이폰 X가 출시가 됐어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관심 있는 사람은 알죠? 그래서 아이폰 주가, 애플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자, 이것을 말씀드린 거는 가만히 보니까 전화기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시대가 흘러서 뭔가가 변화가 되고 있어. 그건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거 뭔가요? 지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들어가고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점이죠? 거의 대부분 다 아시죠? 돈키 안 드셔본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타벅스 가서 차 한 잔 안 드셔본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이미 프랜차이점 공화국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뭘 차리겠다 싶으면 개인이 독단적으로 뭐를 하시기에는 경쟁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점이 제공하는 제품과 기회와 어떤 보상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맞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 떡볶이 맛있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 썰어내는 자, 이것은 그 폐업하는 거를 기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폐업률과 자영업을 했는데 자영업을 했다고 10개하고가 해서 10개가 모두 성공하지는 않겠죠? 보시게 되면은 노래방, 뭐 옷가게, 한식당 여러 가게 있는데 노래방이 분명히 히트치는 시절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옛날에 노래방이 500원 코인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때가 노래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때 노래방을 하셨던 분은 돈을 버셨겠죠. 그리고 PC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2017년도 지금 상황은 노래방 폐업률이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PC방을 오픈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즉 자영업도 시대에 맞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왕성한 자영업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할 때 커피 전문점이 창업률 1위예요. 통신 진짜 옆집 건너 옆집이죠. 너무 많아. 그래서 수익률이 너무너무 낮아진 거예요. 지금 오픈하는 거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다 자영. 본죽? 본죽도 자리 잡은 프랜차이즈점이죠. 호식이 2마리 치킨이 괜찮은데 그 사장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무튼 자영업도 창업을 하기 전에 고민을 충분히 해볼 그런 시대가 온 거는 사실입니다. 자, 이건 뭔가요? 간판도 진짜 더럽게 많아. 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만약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 건물 싹 봤을 때 건물 건물 더럽네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딱 오다가 저 건물 좀 좋겠다 어느 생각을 하실까요? 간판이야 뭐 더럽게 붙어있단 말고 저 건물주는 간판에 비례해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임대료가 얼마나 도대체 한 달에? 자, 우리는 어느덧 차를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건물을 보고 건물주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건물주를 왜 부러워할까요? 예? 임대수익. 임대수익. 이 건물주는 저 건물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억이 들었다. 50억의 자산 가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정당한 임대 수익을 받는데 그걸 안 보고 우리는 왜 저 사람 임대 수익 받는 거 좋아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익을 공짜 수익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약간 비유적으로 공짜 수익이지 그냥 편하게 받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복도만 딱 보해도 돈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들어오고 그게 나의 자산이 되니까. 근데 뭐 그럼 건물 사면 되죠. 그냥 집에 한 50억 있으세요? 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건물을 사면 좋은데 우리가 50억이나 100억이라는 돈을 산술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내가 건물을 사지 않고 건물주와 같은 권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맞죠, 선생님? 과연 잘 넘어가는데? 고마워요. 다음은 우유하고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려고 보인 걸까요? 유통기한? 누가 유통기한을 했어요? 사람을 유통기한에 비추면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우유 가게에 평일엔 날짜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겠죠? 네.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90을 살던 100세를 살던 삶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어떻다? 서럽다. 강의를 재밌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서럽죠? 네.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조금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인생을 한번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어요. 1부터 100이 뭘까요? 나이겠죠? 1살부터 100세. 아무래도 100세는 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지금 80, 90은 그냥 기본으로 하시는 것 같고 100세까지 쓰면 어떡하지? 너무 제가 여기가 요 근처거든요. 요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1살서부터 20살이나 25살까지 여러분 의지대로 사신 게 아니죠. 왜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의지에서 약 20년간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25년 내지 30년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게 직장 생활을 하던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던 뭔가의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지금의 이 나이가 있는데 이건 저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남은 5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짜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집에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아직도 그 친구들은 회의를 다녀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죠? 근데 옛날하고 대화가 좀 틀려진 게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회사를 조금씩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 물론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받고 어느 정도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겠는데 개인이 바라보는 1억, 2억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뭔가를 시작하기에 1억, 2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저 같은 입장은 그 걱정을 미리 좀 한 편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지만 그래서 좀 저희 나이 또래가 과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저번에 어느 순간에 그 종로에 종묘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내리자마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종묘공원에 올라와서 딱 갔는데 사람 채취가 그렇게 지독한 거 처음 알았어요. 딱 눈에 보이는데 진짜 까마귀 떼처럼 할아버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잘 씻으실까요? 안 씻으실까요? 이 후각이 굉장히 역한 냄새가 딱 오고 저렇게 앉아서 장기를 두건 바둑을 두건 잡담을 하건 소주를 마시건 소일거리를 보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연세가 70된 분도 계시고 80된 분도 계시고 그중에 90된 분도 계시겠죠. 이분들이 게을러서 이 연세에 이렇게 됐을까요? 열심히 안 살아서? 그건 아니에요. 이 어르신들 모두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준비가 안 된 거야. 우리 전 세대는 준비가 안 됐고, 아무튼 굉장히 제가 보는 눈에는 안타까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준비를 안 했으면 제가 20년, 30년 뒤에 여기 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야,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저도 저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물론 집에 지금 돈이 많아서 조금 괜찮겠지만 농담이 있어서 저도 그런 큰 돈은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70대, 80대에 대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돈이 많은 거하고 뭔가의 일이 있어 일에 집중하는 거하고는 삶의 질이 많이 틀려지겠죠. 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우는 유산화를 만나서 대단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후의 경제적인 측면도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언젠간 맞이하게 될 70세, 80세에 가서 뭔가의 일을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자,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유산화를 만났어요. 유산화는 뉴트리션과 퍼스널 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예요. 그 제조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사업기회를 전달을 해요. 내가 유산화를 만나서 사인만 했다고 모두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은 비즈니스니까. 사업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쉬우면 누구나 다 성공이고 다 부자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내가 내 사업에 어떻게 흡입을 해서 어떻게 부를 창출할 것인지,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그거를 잘 흡수를 하셔야 돼요. 자, 마케팅이 뭔가요, 여러분? 마케팅. 자, 그림처럼 전구에 불이 켜지려면은 전기가 연결이 되어야겠죠? 네. 마케팅이 무엇인가? 마케팅은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사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광고가 됐던 뭐가 됐던 내 소비자가 그게 생필품이든 뭐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자, 모든 게 마케팅에 속합니다. 장사, 도소매, 우리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점, 그리고 직접 판매, 그 다음에 방문 판매 등등. 판매의 모든 카테고리가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유산화가 선택한 건 뭐죠? 그렇습니다. 직접 판매입니다. 자, 유산화 비즈니스란 내가 회원을 가입하고 제품을 사용하고 이 제품이 너무나 훌륭하고 탁월해. 그럼 마치 맛집을 알리듯이 이웃과 지인에게 소개를 하고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유산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SPC를 소개를 할게요. SPC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프랜차이즈업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다 아시죠? 이 마크만 보셔도 파리바게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장님 앞에 있는 죄다. 그 사장님이 돈이 있으셔서 파리바게트 역삼점에 하나 차리고 싶어요. 가능하죠? 그러면은 사장님은 파리바게트 본사를 가서 내가 역삼점에 파리바게트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재반 여건이 어떠냐? 그럼 당연히 자본금도 필요하고 장소의 임대 권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SPC가 제공하는 물류나 제품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 투자가 필요하죠. 그건 당연하죠. 자, 그럼 SPC와 연결이 돼서 사장님이 역삼점에 파리바게트 오픈을 했어요. 세월이 6개월, 1년 지났는데 제가 돼요. 한 달에 500만 원? 자영업에서 500만 원 벌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분점이 될 수 있지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 친구 찾아서 야, 너 파리바게뜨 괜찮냐? 괜찮아. 뭐 힘들긴 해도 월 500원 벌어. 나도 해볼까? 한번 해봐. 너 돈 있어? 있어. 다행히.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이런 관계가 맞나요? 친구는 어디서 알아봐야 되죠? 이게 아니죠. SPC 본사에 가서 내가 어느 점에서 빵집을 차리고 싶은데 여건이 되겠습니까? 하면은 SPC 매니저는 심사를 통해서 사장님은 저기 그 신촌점에서 하나 자리가 나는데 거기 찾으십시오 하면은 친구가 신촌점에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강남점에 오픈을 해버렸네? 나는 역삼점에 있는데 강남점에? 나눠먹기 쉽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면은 친구가 내 사이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경쟁관계가 되죠. 경쟁관계. 경쟁관계는 SPC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전국에 파리바게뜨 매장이 3,000개가 넘어요. 옆집 건너 옆집이 있어. 이 둘을 신경을 안 쓴다니까, SPC는. 그 SPC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SPC는 파리바게뜨를 최대한 늘려서 수익성과 그룹의 볼륨을 높여야 돼. 그건 그룹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둘은 창업주가 아니라 가맹점주는 경쟁이 된다.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파리바게뜨가 늘어날수록 모든 가맹점들이 경쟁 속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유산화를 만나셨어요. 선생님 유산화 만나셨잖아요. 유산화를 가게를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산화가 제공해서 사인을 하고 오픈을 하고 그럼 유산화로부터 제품을 받겠죠? 근데 사장님 친구가 또 유산화 괜찮냐? 괜찮아. 너도 해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파리바게뜨처럼. 그러면은 이게 맞나요? 네. 그렇죠. 유산화는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회사고 권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사장님 친구를 소개했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사장님한테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무슨 관계가 되죠? 그렇죠. 협력관계, 윈윈 관계가 됐죠.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프랜차이즈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하나, 내 친구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소개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또 누구를 소개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사업하시겠어요? 대기업이 하면은 프랜차이즈업이고 개인이 하면 다단계예요? 뭐 같은 소리 하려고 진짜 막 욕 나온다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유통을 20년 해보니까 경험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아셨으니까 유산화요 얘기하지만 모르시게 되면은 100% SPC를 하게 된다니까요. 파리바게뜨. 어떤 사업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의도하는 말을. 네. 자, 보시게 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뭘까요? 양파 가게랑 똑같아요. 양파를 하나 깎을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 별 효과가 없어. 그렇지만 이만한 양파를 깎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노동이지. 100개의 양파를 내가 혼자 깎는 게 아니라 100명이 하나씩 깎으면 돼. 그럼 일이 얼마나 효율적이래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세일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개념을 좀 넣고 갈게요. 보시게 되면은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와 사업 방법을 같이 병행합니다. 마케팅이라고 해서 판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일즈는 하루에 365일, 하루에 무조건 내가 5개씩 판다. 유통의 개념이죠. 자, 2017년도, 올해가 17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펜스팩을 하루에 5개씩 한 달이면 몇 개를 파는 거죠? 하루에 5개씩 한 달이면 그렇죠. 150개죠. 근데 여기는 한 개야. 왜 한 개죠? 물론 판매도 권유하겠지만 내가 친구야 내가 이번에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펜스팩이라는 제품이 있어. 너 이 펜스팩 하나 사줄래? 먹어볼래? 이게 아니라
제품으로 친구한테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유산화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이 뉴트리션이 매우 뛰어나. 그래서 나랑 같이 사업을 좀 병행해보자. 그리고 패스트 좀 알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제외하면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제외하면은 사람들이 승낙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보시게 되면은 2월 달에 또 150개를 팔았어. 누적이 몇 개죠? 300개. 150개 더하기 150개. 이쪽은 2개를 팔았어. 어떻게 2개야? 내가 하나를 팔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유산화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케이 승낙을 했어. 그래서 누적이 3개가 된 거예요. 300대 3개. 비교가 안 되죠? 자, 3월, 4월달 되니까 600개 대 15개가 됐어요. 대부분이 많이 심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 맞아. 전통적으로 역시 많이 팔아야 돼.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놀라운 결과.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지나서 5월, 6월, 7월, 8월, 9월 달 가면은 드디어 월 판매 수량이 세일즈의 개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도 놀래요. 그리고 11월, 12월, 올 연말에 가면 드디어 11월 달에 가면은 누적 판매 수량이 혼자 파는 세일즈의 개념을 드디어 넘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누가 많이 팔고 누가 적게 팔고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 여기는 1년 동안 많은 걸 판매했지만 나 한 명이야. 이쪽은 나의 팀 2,000명이 있어. 이건 놀라워요. 제가 20년 동안 유통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20년 동안 나 혼자 뛰었어. 유산화에서 10년, 20년 동안 뛰게 되면 나 혼자일까요? 아니야.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지배합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너무 딱딱하다. 자, 유산화가 기회다. 그래서 유산화는 여러분들한테 건물주가 되고 창업주가 되고 에너지 CEO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유산화는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과 퍼스널 케어를 제공하는 제조회사예요. 그 제조회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사업자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유산화를 소개할게요. 유산화는 유자는 그리스어로 진정이라는 뜻이고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자, 1992년 마이런 린치 박사가 유산화를 창립을 하셨어요. 현재 25년 됐고 유산화 코리아는 15년? 14년 됐습니다. 자, 현재 20개국에 진출해 있고 내년에 유럽의 4개국, 루마니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지사를 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4개국이 오픈 예정이고요. 2011년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58달러. 증자 3번하고 58달러.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화 좋은 회사야?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증권거래소 애널리스트들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그런 평가 개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 58달러, 애플이 160달러. 그럼 왜 우리가 60달러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액면분할이 있는 거. 모르시는 거지. 사장 앞에 있는 게 죄야. 그렇습니다. 말문이 막혔어. 뒤에 할 얘기가 많아서. 자, 이번에 6번째 에디션이 발간됐는데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가 있는데 역시 최고의 제품이라고 찬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상과 미국의 저명한 닥터 의사들이 유산화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2016년도 10억 달러 클럽 1조죠. 매출액 1조 클럽에 유산화가 상당히 입성을 했고요. 자, 유산화 보상 플랜을 풀어드릴게요. 자, 유산화 보상 플랜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보세요. 너무너무 쉽게 했으니까. 후원수당 20%, 우리는 마감이 아니라 정산, 그리고 실적이 또 2월 되고, 그 다음에 매출을 중복해서 줍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이 발전하면은 보너스도 받고, 나의 가게도 늘리고, 이런 기본 개념이에요. 자,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신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소비자가 됐건,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가 됐건, 세 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BC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비가 얼마 들죠? 그렇죠. 2만 원이 듭니다. 네, 스타트 킷, 즉 회사가 제공하는 유사나의 홍보 책자를 보셔서 어떤 회사인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소비자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BC가 어떻게 열린다? 하나의 BC, 세 개의 BC. BC 자격은 200포인트, 그 다음에 3BC는 400포인트. 즉 50만 원, 100만 원이 드는데 나와 내 가족이 먹고 건강하고 케어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리고 월 유지도 있어요. 유산하는. 왜냐하면 나의 가게니까. 사업은 사업답게 봐야 된다. 내 비즈니스 센터를 연장하고. 비즈니스 센터를 연장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건강. 그리고 100포인트 약 20만 원 선, 3BC 200포인트 40만 원 선. 수당은 한 곳에서 받고 3BC는 세 곳. 할인은 똑같아요. 소비자, 하나의 BC, 세 개의 BC 모두 다 10% 자동주문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2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사인을 하셨어요? 유산하는 밖에 파리바게트처럼 여러분들한테 대리점을 부여를 해요. 커다란 대리점. 그러면은 나의 아이디가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이름과 MBC라는 게 적용됩니다. 넌 비즈니스 센터.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으신 거예요. 유산하는 하나의 BC, 즉 200포인트 50만 원 하면은 넌 비즈니스 센터가 비즈니스 센터는 활성화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요 밑에 날짜가 있는데 요 날짜까지 나의 가게가 활성화됐으니 열심히 활동을 하십시오. 그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자, 내 BC에서 유산화의 법칙. 유산화는 내 BC의 실적의 왼쪽 그리고 오른쪽의 실적을 비교해서 수당을 부여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3BC는 400포인트죠. BC가 하나가 오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개가 오픈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똑같아요. 모든 BC의 매출은 나의 매출. 즉 BC 2번과 3번의 왼쪽, 오른쪽, BC 1번의 왼쪽, 오른쪽 모든 실적의 합을 더해서 나의 수당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자, 나의 대리점을 오픈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왼쪽, 오른쪽 A라는 사업자가 나타나고 B라는 사업자가 나타나고 소비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매출이 어느 날 보니까 왼쪽은 3,000점, 오른쪽은 2,500점 이렇게 점수가 이번 주에 떴을 때 이 점수가 나의 대리점으로 그대로 올라오고 여기서 작은 점수는 몇 점이죠? 그렇죠. 2,500점. 그래서 2,500점하고 수당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20%. 네, 20%. 그 다음에 유선화가 미국 회사니까 환율이 얼마? 환율이 1,150원이 적용이 돼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받으실 수당은 57만 5천 원이 다음 주 금요일 날 8시에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00점을 탔으니까 이쪽은 당연히 0점이 되겠죠? 그리고 3,000점에서 2,500점을 빼면은 500점. 500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주로 이월이 돼서 또 액티브하게 사업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처음 오신 분들? 네. 자, 사업 전개. 하나의 BC와 세 개의 BC로 사업을 전개하는데 왜 세 개의 BC로 전개를 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사업은 효과성이 중요해요. 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나눠볼게요. 유선화는 왼쪽,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나의 중심으로 A, B, 왼쪽, 오른쪽. 만약에 C라는 사업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옆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다운라인을 밑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보시게 되면은 C, 그 다음에 D. 근데 세 개의 BC는 이것도 나의 가게, 이것도 나의 가게, 이것도 나의 가게. 그래서 왼쪽 A, B, 그 다음에 003에 C, D.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실적 점수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3000대 2500점의 실적 점수가 떴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해하셨죠? 네. 나의 하브라인의 점수가 그대로 올라온다. 그럼 3BC는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볼까요? 3BC는 A에 1500, B에 1500, C에 1000, D에 1500. 이건 제가 임의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수가 그대로 더해져서 나의 올라오겠죠? 그리고 1번 가게에도 올라오고. 이해하셨죠? 모든 비즈니스 센터의 합을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주수당이 비즈니스 센터 한 개는 57만 5천 원, 세 개는 115만 원. 즉, 같은 실적의 합으로 좀 더 사업을 액티브하게 진행할 수 있어 여러분한테 3BC를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하신 분 사장님께 잘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중복 매출. 중복 매출은 내 BC를 오픈했을 때 밖에 자영업에서는 정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어느 순간에 A라는 사업자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소비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B라는 분이 또 나타났어요. B라는 분은 내가 아는 분일 수도 있고 모르실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B라는 분이 A라는 사장님 다운라인 밑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C라는 분이 나타나요. 근데 놀랍게도 C가 200점을 구매를 했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나의 팀 모든 비즈니스 센터에 이 200점이 다 보여지게 돼요. 아, 이거는 진짜 자영업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점수가 실적이 나한테 올라온다?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라는 분이 100점을 했을 때 그 100점도 역시 다 올라오고 A라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 올라오고. 즉 어떤 점수가 어떤 내 팀에 전체적인 영향을 끼쳐요. 보시게 되면은 모든 점수를 다 더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100번째 파트너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헬스백을 하나를 오더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다 배치를 하시겠어요? 저는 저 같은 거는 100번째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장님께 헬스백의 점수 55포인트가 다 부여가 돼요. 이건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진짜. 자, 이렇게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해하셨죠? 중복 매출 곱하기 3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비즈니스 센터. 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이 놀랍니다. 자,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어떤 BC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실적 점수가 5,000 대 5,000이 맞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유산화에서는 맥스 아웃이라는 용어를 쓰고 한 달에 5,000점 곱하기 20% 곱하기 환율 1,150원은 약 115만 원. 아, 약이 아니구나. 115만 원이 나와요. 이게 받을 수 있는 한 대리점에서 최대의 수당이에요. 그러면은 더 벌고 싶은 사람은 욕심이 나겠죠? 근데 유산화는 5,000점에서 더 이상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떤 혜택을 주냐? 나의 4번 대리점을 부여를 해요. 밖에서 대리점을 오픈하려면은 자본이 많이 들고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유산화는 어떤 실적을 달성을 하면은 비즈니스 센터를 부여를 해주겠대. 이것도 저도 참 미라클이에요. 저도 참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나의 4번 대리점이 내 옆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누군가의 다운라인 밑으로 가야 돼. 내가 스폰서고 파트너가 되는데 파트너가 스폰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물처럼 잘 엮어졌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의 애로사항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자, 해볼까요? 몇 개죠? 빨리 세보세요. 조금만 쉬어야지. 세보세요, 빨리. 많죠? 이게 다 나의 대리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가게라고. 미쳐버리겠네. 생각만 해도 좋아. 오늘 분명히 3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시작하신 분이셨고 약 30개가 넘는 저 뒤에 앉아 계신, 예를 들어서 권효순 사장님은 권효순 사장님의 가게 또예요.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더 놀라운 게 뭐냐? 놀랍죠?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이 확장돼도 월 40만 원이라는 거야. 오늘 신규로 가입하신 3BC 가입자도 월 유식하는데 40만 원. 저 뒤에 앉아 계신 권효순 사장님 40개, 30개가 넘어가신 분도 월 40만 원. 아, 이거는 진짜 유산화가 제공하는 막강한 혜택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하셨죠? 한 번 더 놀래볼까요?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자, 평생 매칭 보너스. 아, 시간이 이제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요. 평생 매칭 보너스는 8주 56일 내에 4명을 후원하시고 1600포인트를 달성하셔야 돼요. 유산화는 별로 이렇게 쪼이는 게 없어. 이런 매칭 보너스 없으면은 진짜 루즈해져. 액티브하게 뜨라고 저는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진짜 유산화는 이게 없어. 우리 좀 사재기 좀 해야 돼. 어떻게 파트너들 집에 샴푸가 하나도 없어. 아, 진짜. 농담이고. 자, 평생 매칭 보너스는 내가 후원한 분의 보너스를 평생 15% 받아가는 거예요. 한 번 받아가면 하라는 말 안 하겠는데 평생. 아, 이건 진짜 꼭 하셔야 돼요. 꼭. 그쵸, 지윤 사장님? 네. 큰 소리로? 네. 자, 내가 있고 4명을 후원했어요. 4명을 후원해서 내가 PPP를 달성했고 누구는 달성하고 누구는 못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사항이니까. 보시게 되면 3년 뒤에 500, 1000만원, 200, 500이라는 후원 수당을 받는 자격이 되는 직급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매칭 보너스가 3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300만원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관련이 없는 사람은 0이에요. 즉 나도 그렇고 내 파트너 사장님이 매칭 보너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스폰서와 같이 진짜 열심히 뛰셔야 돼요. 같이. 아시겠죠? 네.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유산을 만났어요. 자,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마지막 PT입니다. 이거는 올림픽 400m 결승전이에요. 우사인 볼트도 있고 400m 각 나라마다 바톤 터치를 해서 결승점을 가죠. 자, 여러분들 400m를 혼자 뛰지 마세요. 그건 자영업이 하는 일이에요. 자영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400m를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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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를 최선을 다해서 뛰는 릴레이 경기랑 똑같습니다. 그럼 뭘 할 것이냐? 바톤 터치. 바톤 터치. 얼마나 나와 내 파트너 사장이 바톤 터치를 잘해서 내가 받고 또 열심히 해서 또 바톤 터치를 하고.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 사업이기 때문에 릴레이션 관계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밖에 자영업하고는 조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팀 사업을 이끌지 바톤 터치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아이고, 막 쉼없이 달려왔더니 오늘 부족하지만 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마지막 명언 사업은 사업답게 진행한다. 감사합니다.